안녕하세요, 스카이워크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녹음을 했는데,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녹음했는데, 마이크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하루 영상 업로드를 빼먹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멘붕이 와서 녹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을 못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매일 영상 제작하는 게 쉽진 않아요. 녹음하고 또 뭐 편집하고 업로드한다는 게, 더구나 제가 영상이 길잖아요. 긴 거는 왜 그러냐면 짧게 하고 싶은데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예요. 대충 편집해서 올리니까 영상이 길어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제 하루는 빼먹었고, 그래서 비트코인 뉴스부터 한번 가격부터 한번 보면은, 자, 화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나오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폭락을 했죠. 지금 이거는 일봉 데이터인데, 일봉 데이터 이 정도면 거의 뭐 환상적으로 폭락한 거예요. 지금 가격이 88,000불 달러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USDT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한글 업비트 한글 한국 한국 원화 차트는 좀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실제 세계 가격이랑 좀 변화가 좀 있어서 그냥 달러로 표시되는 USDT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격이 한 88,000불, 89,000불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떨어지기 직전이 거의 한 96,000불, 95,000불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봉 데이터를 보면 또 확실하게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일 00시 자정부터 해서 쭉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져서 지금은 살짝 오른 거예요. 오히려 많이 떨어져서 최고로 떨어진 게 종가로 보면 86,000불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한 89,000불까지는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갑자기 하루 만에 폭락을 하면서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제가 좀 일찍 했었으면 플러스를 봤을 건데, 플러스도 못 보고 완전 마이너스를 보고 있네. 그래서 지금 89,000불 가격이 언제적 가격일까요? 보면은 작년 11월 가격이에요. 작년 11월에 대선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확 올랐잖아요. 확 오르고 나서 그때 가격인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또 떨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선 전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한 6만 불. 한 방에는 안 떨어지겠지만 뭐 밀리면 진짜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느냐? 하루 만에 대부분 다 지금 주요 원인은 트럼프의 무역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게 메인으로 나와 있어요. 뉴스를 보면 여기 보면 89,000불, 이게 시간이 16시간 전이니까 뭐 89,000불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86,000불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가격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주요 원인을 나왔던 게, 최근의 하락은 여기 있죠. 최근의 하락은 거시 경제적 요인과 특정 사건에 의한 영향,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거시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캐나다 및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라는 것은 바이빗 얘기죠. 바이빗 해킹 사건. 그게 또 투자자들 심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원인으로, 주된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방금 전 보신 뉴스보다 그 더 전 얘기인데, 여기 보면 관세 얘기 나오죠.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시장을 뒤흔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나 멕시코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뭐 이게 미국에 유리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게 미국에 유리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니까 마이클 세일러 누군지 아시죠? 예. 마이크로 스트레지티 이름 발음이 안 되네. 그 회사 이제 대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할인 판매 중이다 이렇게 비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죠. 칭찬이라고 나와 있는데 칭찬인지 모르겠네. 예.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속이 쓰릴 건데 할인 판매 중이라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2만 BTC를 인수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하락을 봤으면 딱 좋죠. 이때 진입하기 좋은 거긴 하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알트코인도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 민코인, 솔라나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거의 뭐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죠. 2025년 가장 급격한 하루의 하락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번 폭락의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로 지목했다. 이 조치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하고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욕구를 줄였으며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 자산을 매도를 가속화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투자처를 옮기는 거죠. 투자처를 옮기는 거. 이게 경제가 불확실하고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니까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값이 지금 계속 뛰고 있죠. 금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 채권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한 자산 쪽으로 자본이 옮겨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잠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미국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그런 지금 무역 전쟁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식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뭐 많이 그러니까 올 연말에 가격이 많이 뛸 것이다라는 그런 그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제가 본 뉴스 비트코인 이 닷컴 이 뉴스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앞전에도 말했다시피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려는 그게 움직임이 있죠. 딱히 미국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을 그냥 주요 투자 가치 수단이 아니라 뭐 그런 보유 자산으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기관들이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격을 떨궈서 매집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급락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물론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불안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투자된 걸 다 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뉴스가 뭐 다른 뉴스들은 좋거든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진 게 비트코인에 다시 이제 진입하기 위한 좋은 시기일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도 보면 그 바이비트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 지갑이 20만 개가 더 생성이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그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기 위한 예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지갑, 전자지갑들이 많이 개설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책 근래에 한 달 이내에 한 2개월 이내에서는 솔직히 가장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투자하기 적기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시점이죠. 예.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 투자 내역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33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2.0, 2. 얼마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올라왔죠. 올라오기는. 그래도 뭐 아직 마이너스 1.3이니까. 그래서 거래를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제가 그 코드에 프롬프트에 보면 스탑로스, 그러니까 손실 방어하는 마지노선을 마이너스 2%로 잡아놨거든요. 원래 3%로 해놨다가 너무 폭이 커서 그냥 좀 더 줄여서 마이너스 2%로 해놨는데, 여기 보면 셀이 100% 나왔잖아요. 이거는 거기 2%선 넘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넘었기 때문에 셀 전체 매도를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셀 전체 매도를 던진 다음에 홀드, 어차피 여긴 뭐 보유한 게 없었으니까 홀드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샀어요. 그러니까 3시쯤에 26일 3시쯤에 샀죠. 20%를 3시라고 보면 시간봉으로 볼까요? 3시면 이때거든요. 오르기 시작한, 쭉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이 포인트에서 20% 샀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팔았어요. 30%에서 팔았는데, 팔 타임은 보니까 3시 6시 이만큼 올랐을 때 팔고, 9시 이때 팔고, 딱 떨어졌을 때 팔고. 그래서 여기 판 이유를 보니까 마지막에도 지금 셀이잖아요. 셀을 보면 이렇게 소폭 그 상승했을 때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팔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가 크게 나오는 거는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O3 미니로 투자 판단을 봤는데 결과가 나오잖아요. 리즌이. 그러면 이 리즌이 영어로 있으니까 제가 귀찮아서 요거를 GPT-4O를 이용해서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 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통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 폰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나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나 급격한 뭐 비트코인 관련 뉴스가 있으면 이렇게 크게 나와줍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GPT-4O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이 좀 재밌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뉴스일 때 이렇게 뭐 폰트 작게 쭉 뿌려주다가 갑자기 어떤 뉴스나 뭐 위험 신호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큰 폰트로 해서 보기 쉽게 강조를 하는 그런 듯한 그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확실히 생각이 좀 있는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일 때는 평이하게 뉴스를, 그러니까 결과를 내보내주다가 이런 식으로 뭐 중요한 뉴스나 하면 강조를 할 때는 그 글자를 폰트를 얘기해서 크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 이유가 보면 그 약간의 그 이익을 보호하고자 팔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 보통 하락장에서 보면 만약에 뭐 하락장에서보다 지금 O3 미니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적은 이유가 아마 이런 식의 거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LLM을 써봤잖아요. 뭐 다른 것들은 다른 그 LLM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유지거든요. 만약에 뭐 그 스탑로스 선까지 안 가면, 스탑로스를 아예 안 걸어놓으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스탑로스를 만약에 어떻게까지 해놨으면 그 선권을 안 넘으면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계속 홀드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파악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O3 미니가 다른 AI보다 나은 점 같아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투자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100%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앞전에도 방송했다시피 이렇게 뉴스나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한 급락에 대해서는 방어를 전혀 못해요 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락했을 때, 하락 중에 살짝 반등할 때 이익을 좀 축적해 놓으려는 그런 패턴이 보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아마 그
다른 AI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참 저희가 요 앞전에 그걸 했었잖아요. 그럭2로 한번 가상 거래하는 거 있죠. 예.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럭2로 가상 거래해 놓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놨었는데 이게 그럭2로 지금 가상 거래를 돌려놓은 거거든요. 거래가 19번 했고 쭉 보시면 마지막 거래가 11시 오전 11시인데 그래서 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3.46%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처음에 24일 날 05시부터 해서 3번을 연달아 쭉 사고 나서는 그들은 그 이후로는 계속 홀드예요. 계속 홀드죠. 24일 2시부터 24일 2시니까 볼까? 24일 2시면 되죠. 24일 오후 2시부터 이때부터는 박스권이 이때는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있다가 쭉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냥 홀드해 쭉 홀드해요. 계속 지금까지 홀드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 이게 시장에서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랑 같은 그 수익률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단순 보유 했을 때 마이너스 3.46%가 났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O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3이 났잖아요. 물론 이거는 아까 그 24일보다는 더 전에부터 축적해온 데이터이긴 한데 이건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 단순 보유했을 때 마이너스 3. 몇인데 지금 1.33이니까 제가 보기엔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내는 것도 결국은 아까 이렇게 살짝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을 보유하고 다시 또 떨어지면 매집하고 이런 패턴들이 아마 저렇게 다른 LLM보다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LLM을 써본 결과 이렇게 하락했을 때 단순하게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상승했을 때 사고 팔아서 수익을 보존을 하려는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는 다른 LLM보다 나은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럼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클라우드 엔트로픽에서 클라우드 3.7을 소넷을 발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3.7 소넷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짧게 하나 올렸죠. 근데 그 영상은 뭐 간단하게 3.7이 나왔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3.7로 저희 AI 비트코인 자동 매매하는 코드를 짜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드렸죠. 시연이라고 하면 테스트 한번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제가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연계시켜서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밖에 안 했는데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첨부할 내용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클라우드 3.7에 정확한 시스템적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가시면 소식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저희 쪽에 연관된 것만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AI 자동 매매랑 연관된 거 코드 짜는데 연관된 것만 해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보시면 3.7 소넷하고 클로드 코드라는 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여기 보면 에이전시라고 얘기하던데 에이전트 코딩 이렇게 위한 명령줄 도구인 클라우드 코드도 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이 코딩 AI 같은데 요거는 제가 잘 몰라서 저희 쪽에 저희 같이 이런 수준 그러니까 약간 파이썬 코드를 약간 알면서 뭐 비트코인 같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 짜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요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에서 중요한 게 이제 추론 기능이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이 추론 기능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기는 엔트로픽 그 API 레퍼런스 그 도큐멘트 쪽인데, 3.7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표준 모드랑 확장 사고 모드. 그러니까 확장 사고 모드가 추론 모델이거든요. 추론 모델인데 뭐 두 가지 모드가 있어서 여기 보면 설명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O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O3 미니 같은 경우는 O3 자체가 추론 모델이죠. 전체가 추론 모델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추론 모델 같으면 뭐 딥시크 같은 것도 추론 모델이죠. R1 같으면 V3는 일반 모델이고 R1은 추론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기 3.7은 그 일반 모델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추론 모델로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모델이 성능이 있는 그런 그 LL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표준 모델일 때는 뭐냐? 표준 모델일 때는 그냥 3.5에서 조금 더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3.5 그래서 좀 발전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텐츠 생성이나 기본 코딩, 일반적인 에이전트 작업, 컴퓨터 사용 안내, 대부분의 대화형 응용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모드예요. 그래서 일반 모드는 저희가 그 클라우드 일반 이 사이트에 가시면 저희가 지금 무료로 쓰잖아요. 예. 무료로 쓰는 사람은 일반 모드밖에 못 써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 3.7 소넷이 나와 있는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 노멀 모드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론 모드를 쓰시려면 프로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돈 내고 가입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API는 일반 모델, 추론 모델 다 쓸 수 있거든요. API 쓰시는 분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클라우드를 이 앱 버전 여기서는 그냥 일반 무료로 쓰고 있는 거고, API가 있기 때문에 API 모델만 쓰고 API만 가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처럼 API 쓰시는 분들은 여기 API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일반 모드, 추론 모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론, 그러니까 확장된 사고 모드는 어떤 데에 쓸 수 있느냐 하면 복합 분석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쪽에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딩하고 이런 데는 일반 모델, 그러니까 표준 모델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아니고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저희같이 그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판단 여러 사항을 보고 그 사항을 믹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추론 모델을 쓰면 좋겠죠. 추론 모델 쓰면.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연 그 어제 방송에서는 그 코드가 짜는 것까지만 했죠. 짜는 것까지만. 예를 들면 테스트는 안 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어제 짰는 걸 한번 보면 이렇게 저희가 그때 짜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만들어드렸던 작업 지시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었어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짰는 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짰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게 뭐 그대로 하면 좋긴 좋은데 오류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거만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클라우드 API인데 저는 지금 이게 클라우드가 아니고 엔트로픽 API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주고요. 뉴스데이터 이거는 빼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사이트 API를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놔두고 밑에 함수에서 빼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전략도 코드 만들 때 생성할 때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예시로 한번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이렇게 요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도 제가 하나 저장해 놨는데 저장 이름을 좀 바꿔놨거든요. 좀 약간 뉴스 데이터 빼야 되니까 이걸 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API 호출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응답 파싱하는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는 안 해야 되니까 그걸 뺄게요. 실제 거래는 부분을 빼겠습니다. 디시전. 이렇게 하면 실제 거래하는 것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 됐죠. 저장하고 크게 수량은 없고요. API 키 불러오는 거 그 변수명만 수정해줬고, 그 다음에 뉴스 빼버렸고, 나머지 그 다음에 실제 거래는 안 하게 뺐고, 요 정도밖에 수정 안 한 겁니다. 나머지는 코드 클라우드 짜준 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바로 나왔죠. 예. 바이 15%, 그 다음에 EU 이렇게 나왔습니다. 빠르네요. 그죠? 자, 결과가 나왔는데 오류 없이 나와서 게 참 좋죠. 보통은 오류가 이제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AI가 결론을 냈을 때 그거 이제 그 응답을 해서, 그러니까 디시전 퍼센테이지 리진을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파싱을 해야 되는데 쪼개야 되는데 그때 오류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뭐 오류 없이 한 방에 나왔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오류 없이 나왔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게 뭐냐, 지금 방금 한 거는 일반 모드예요. 일반 모드. 왜냐면 thinking이라는 추론 코드가 없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쭉 하고 메시지 넣고 이렇게 해서 토큰 있고 템포레처 있는데 추론이 없거든요. 이건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니까 추론 안 하고 그냥 답변 낸 일반 그 3.5랑 똑같은 성능으로 해서 3.5 성능보다는 좋겠지만 아무튼 일반 모드로 해서 결론을 낸 거고, 여기 API 문서를 잠깐 보면 일반 추론 모델을 쓰려면 이렇게 해라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확장된 출력 기능 베타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여기 코드 나와 있죠. 맥스 토큰이 있고, 이건 뭐 다 나오니까 싱킹이라는 환경 변수를 더 넣으셔야 돼요. 싱킹 있죠. 싱킹. 요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제가 코드를 수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꿔놨죠. 맥스 토큰이 40, 40, 80, 템퍼리처를 1, 그 다음에 thinking의 타입을 enable, 버젯 토큰을 2040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 요 맥스 토큰이랑 버젯 토큰, 이게 중요한데, API 문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맥스 토큰을 128,000, 그 다음에 버젯 토큰을 32,000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하고 코드 짜시고 실행하시면 오류 납니다. 어떤 오류가 나느냐, 추론 이게 띵킹을 하면 추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쓰는 지금 O3 미니랑 여기 좀 다른 게 뭐냐면, O3 미니는 로우, 미디엄, 하이라는 세 단계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클라우드는 뭐냐면 이 버젯 토큰을 쓴 만큼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버젯 토큰을 많이 쓰면 오래 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제가 이걸 그대로 해놓고 해보니까 오류가 떴는데, 왜 떴느냐, 여기 API하고 보통 이게 딱 API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실행을 딱 시켰을 때 10분 안에 응답이 안 오면 API 끊겨요. 그래서 10분 이내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10분 이상 끌려면은
그 스트림 옵션을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스트림 옵션을 쓰라고. 거기에 맞게 스트림 옵션에 맞게 코드를 바꿔줘야 돼요. 버젯 토큰을 많이 쓰면 아까 출원 오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오래 한 만큼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는 처음에 무조건 스트림으로 바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토큰을 낮추면 돼요. 낮추면 그러니까 10분 이내로 결론이 나게끔만 토큰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이렇게 맥스 토큰을 4080 그 다음에 버젯 토큰을 2040으로 하면 출원 시간이 뭐 10분 이내 한 10분까지 안 가고 한 3, 4분 가든가 뭐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올려서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귀찮아서. 근데 해보실 분 해보세요. 분명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스트림 옵션을 쓰라는 오르코드가 딱 뜰 거예요. 그러면 스트림 옵션을 써서 코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기도 싫고 뭐 그건 하기도 싫은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토큰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출원 시간이 길어진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맥스 토큰이랑 버젯 토큰 두 개가 있는데 버젯 토큰은 출원에 사용되는 토큰이에요. 출원에만. 그리고 전체 이거 결과를 내는 데 쓰는 토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맥스 토큰이 이 버젯 토큰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템퍼리처는 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출원 모델의 템퍼리처는 1이래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1m로 적어 넣으시면 오로 뜨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저는 그냥 1로 적어 놨는데 이 빼셔도 됩니다. 빼셔도 상관없으니까 항상 1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똑같이 하시면 아까 그거랑 코드에서 바뀐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있겠다. 좀 이렇게 하시면 딱히 출원 띵킹 부분은 이 출력을 안 해주는데 요 밑에 코드는 띵킹 부분도 출력을 받으려고 좀 바꿔준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AI한테 얘기하면 바꿔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실제 거래 코드는 막아놨습니다. 막아놓고 이 출원 기능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론이 나왔네요. 한 출원에 한 2, 3분 걸렸나? 조금 더 늘리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리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출원하면 아까 제가 출원해서 요 앞부분은 지금 요 부분은 출원했을 때 그 내용이요. 출원한 내용이고 요 뒷부분이 결정해서 여기 바이 10% 아래 그다음에 이유 나오고 있고요. 출원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처음에 현재 투자 사양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 가격이 최근 5일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거죠. 제가 5일간 하락하는 걸 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뉴스 분석해서 제가 각 뉴스 갖고 온 뉴스 타이틀 갖고 온 거를 갖고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뉴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지 아니면 뭐 시장 신도가 어떤지를 그걸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일부 장기 투자자들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전략으로 바탕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적용을 하면은 매도 신호는 이렇고 매도 신호 이렇고 시장 상황 이렇고 해서 결정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는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그 결정문을. 그래서 바이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상으로 봐서 출원 시간이 한 2, 3분 된 것 같은데 1, 2분 안 됐는가 모르겠다만은 그래서 출원 시간을 조금 늘려도 되긴 돼요. 제가 보기엔 뭐 10분 안 되니까 출원 시간을 조금 늘려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늘리셔서 아까 같이 그 스트림 오류가 안 나는 선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추론을 해서 받아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비용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비용을. 그래서 지금 엔트로피에 가보시면 요게 제가 오전에 아까 방금 전에 그 녹음 한번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녹음할 때 그때 실행했을 때 그때 그 금액인데 한번 딱 하면 0.11이라는 비용이 나와요. 추론을 했을 때 지금 아까 거기 그 버젓 토큰 보셨잖아요. 토큰을 맥스 토큰을 4080 잡고 버젓 토큰을 2040 잡았을 때 저 비용인 겁니다. 저 비용 0.11. 만약에 맥스 토큰이나 버젓 토큰을 더 늘리시면 토큰 사용량이 많으니까 이 비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 자, 0.11이 나왔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O3 미니는 과연 얼마일까요? 예, 얼마일까요? 그걸 한번 봐야겠죠. O3 미니 지금 가격표인데 API 좀 사용량인데, 자, 오늘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빼고 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어제 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제 거 보면 0.21불을 썼어요. 하루에 저희가 거래를 6번 하죠. 6번 하는데 6회를 하는 거죠. 6회를 그 추론을 하는데 0.21을 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O3 미니만 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코드에 보면 O3 미니는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번역하는 그 AI를 또 쓰고 있는데 그게 GPT-4O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AI를 다 쓴 값이 0.21인 거예요. 0.21이죠. 0.2. 그러면 클라우드가 지금 클라우드가 0.11이잖아요. 클라우드 두 번 쓰면 O3 미니 쓴 거랑 같아져요. O3 미니 쓴 거랑. 그래서 그만큼 지금 O3 미니가 싸다. 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 O3 미니가 싸다. 근데 O3 미니가 추론 모델 맞는가? 저희는 그냥 O3 미니를 쓰고 있는데 추론 기능이 더 하는지 모르겠네. 모델 자체가 추론 모델이긴 하니까 따로 뭐 추론 옵션을 키고 그런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건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클라우드가 엄청 비싼 거죠. 클라우드가 0.11이 나왔으니까 엄청 비싼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큰을 더 늘리는 게 의미가 있나? 가격이 이만큼 비싼데, 물론 뭐 토큰을 늘려서 추론을 오래 해서 투자 판단이 너무 좋아서 진짜 뭐 O3 미니보다 월등히 투자 판단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투자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주식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O3 미니 낮게 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AI를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예. 그리고 그 클라우드 자체 3.7의 성능 자체도 보니까 O3 미니보다 월등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성능 자체가. 그래서 추론했을 때 추론 기능을 켰을 때도 O3 미니보다 월등, 물론 O3 미니 하이 기준이긴 합니다만 뭐 월등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그 토큰 사용량을 더 늘려서는 테스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뭐 저는 그렇다는 거고, 다른 분들 뭐 써볼 생각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써보시면 되는데, 아까 같이 코드 이렇게 주위에서 짜시면 되고, 만약에 스트림 오류가 뜨면 거기 API 문서에 가시면 이 스트림 코드로 짜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요 코드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서 최대한 스트림 옵션 오류가 안 나기 전까지만 토큰을 올려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추론 시간이 길어진다,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클라우드 3.7 소넷 발표했을 때 미처 못 해드렸던 얘기와 클라우드 3.7 소넷의 추론 기능을 쓰기 위해서 API에서 추론 기능을 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번 써보실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 유튜브도 보니까 한참 비트코인이 상승장일 때 많이들 보시던데 좀 하락장에 들어서니까 관심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뷰수가 좀 떨어지던데. 아무튼 영상 보시게 되시면 좋아요 좀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입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이 좀 성장을 해야 저도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 힘을 내서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꿈이야. 스카이워크 하늘을 가르는 장면, 자동 맴매 프로그램 멋지게 돌아가. 손 안 대고 이룬 성공의 찬란함.